예,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하성민입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5G 엣지 컴퓨팅의 헬스케어 적용 사례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두 가지 아이템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동형 위원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는 사업과 그다음에 AI 앰뷸런스라는 사업 두 가지에서 5G 기술 그리고 엣지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와 관련된 연계 사항 그리고 관련 사업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동형 유연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사례와 그 다음에 AI 앰뷸런스에 대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간이 부족하셔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제 국내에서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제 노인분들, 장애인분들, 그리고 격오지 거주자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시간적 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특수직 종사자분들이나 이제 바쁜 직장인분들께서는 시간을 내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이제 국가 단위 그리고 지자체 단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었고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해서 60%는 절감되었지만 실제 투입 시간 대비 이 양질의 서비스,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상황 외에도 응급 상황,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니면은 재난 상황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중증도, 환자의 중증도를 체크한다거나 어느 병원으로 갈지에 대한 이송병원 선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현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대응한다거나 혹은 그 초기에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현재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개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도 이제 5G를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국내외 병원 그리고 글로벌 연구소, 국내 연구소 등등에서 스마트 병원이라던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여러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되고 있고 활용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와 맞물려서 저희 사업에서는 이런 이제 5G 기술을 이동형 병원이라고 하는 이 이동형 병원체에서 어떻게 다양한 기기와 연동을 할 수 있고 연계를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가 이제 결국 이종의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이런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료 정보 표준 규격이라고 하는 이 표준 규격에 어떻게 부합시킬 수 있는지를 같이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동형 병원 내에서 생성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기들이 있으면 각각에 해당하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과 이제 엣지 컴퓨팅을 했을 때 이 상호 연동이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도, 연동성도 같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에는 이 5G 융합 서비스를 도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여러 이제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 산업들, 특히 자율주행 차량이라던가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의료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5G와 ICT 기술을 융합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흐름에 맞춰가지고 엣지 컴퓨팅 기술과 5G 기술을 융합해서 결국에는 이 5G라고 하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이라고 하는 세 개의 핵심 가치와 MEC의 최적화, 지능화라는 핵심 가치를 합쳐서
이동하는 병원의 여러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획득 그리고 여러 인프라 구성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연의료 서비스의 이제 확장성과 연속성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상화가 된 환경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형태의 엣지 컴퓨팅이 활용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엣지 컴퓨팅, 특히 이제 그 각각의 성능이 다른 이제 GPU가 있겠죠. 이 GPU 서버가 이제 러기드 서버라던가 경량 서버, 고성능 GPU 서버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서버들을 실제 저희 이동형 병원 그리고 그 MEC 이런 부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 통합 운영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마련을 해서 그 소프트웨어 기술 요구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ICT 융합 기술들, 다양한 융합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현재 문제점들, 시스템의 문제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공지능 기술과 5G, MEC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들을 모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전문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에서 이런 비용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이런 연산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속연산이 즉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고속연산이 가능한 서버 구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제한된 인력으로서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다양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성 부분도 같이 마련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극복한 저희의 이제 모식도입니다. 구성한 모식도인데 이런 구성으로 현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쁜 현대인들, 시간적 취약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물리적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 있을 거고 바쁜 특수직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런 버스 형태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나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병원체, 이동형 병원체로 구성을 하여서 실제 병원과 흡사한 진단과 검사,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헬스케어 서비스를 같이 운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국 이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인프라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안에는 이제 경량 서버를 구축을 해서 즉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고연산, 고용량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받아야 될 때는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MEC로 전송을 하고 여기서 연산된 결과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는 결국 이제 거점 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HIS 시스템에 넣어놓고 실제 의료 현장과 동일하게 다만 이제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보안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료용 AI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5G와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클라우드 HIS 소프트웨어 연동이라는 측면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이제 평시 상황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검사 문진 그리고 진단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일 텐데요. 환자 맞춤형 검사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과 재난 상황에서는 약간 저희가 서비스하는 평시 상황의 모드가 좀 변환이 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됩니다. 응급 상황 같은 경우는 환자를 빠르게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결국 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기반으로 어느 병원에 안내를 해야 될지 빨리 병원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응급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변환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고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을 나가야 될 때는 저희가 중증도 분류, 이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중증도 분류, 그 다음에 이 중증도 분류를 통한 환자 정보를 각
이송병원, 이송구급차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자 분류를 하는 것을 이제 이 트리아제라고 하는데, 이런 트리아제를 통한 서비스, 그리고 어느 병원으로 갈지에 대한 거점 역할의 이제 지원 역할로서 저희가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유연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유연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 안에는 환자 대면이라고 하는 문진 서비스가 있고요. 검사 지원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로부터 최적의 검사를 얻을 수 있고 데이터를 연동할 수 있는 검사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진단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진단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국내 국가 단위의 사업들이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각각의 모듈별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듈별로 서비스 되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 이동형 유연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에 많은 유즈 케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 형태, 전체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이 주머니 형태로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총 4가지의 프로세스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유연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내부에 있는 기기들, IoT 기기들은 대부분 소형 의료기기입니다. 소형 의료기기를 어떤 식으로 연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유연의료 엣지 컴퓨팅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을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하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해야 될지, 메모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 관제 서비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서비스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실증이라는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이런 유연의료 기기 연동 프레임워크라고 먼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이 연동 프레임워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의료 기기 간의 표준 규격을 맞출 수 있는 이제 변환 브로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용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상호 연동을 하기 위한 여러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유연의료 서비스의 의료기기를 연결하고 그걸 통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합 게이트웨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엣지 컴퓨팅에 대한 서비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테이터스를 확인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연의료 서비스의 성능 보장, 결국에는 이 서비스의 정확도나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예상 스테이터스를 잘 확인할 수 있는 이 엣지 소프트웨어 실행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이제 인프라들과 같이 연계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할 수 있는 인프라 연동과 인프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결국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돌아가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실시간 혹은 주기적으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적의 인공지능 서비스, 그 다음에 유연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적의 실행 환경을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병원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료 정보라는 것 자체가 보안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이 보안성을 유지를 해야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할 때도 안전하고 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도입한 거는 클라우드 HIS를 연동을 해서 거점 병원도 있고 거점 병원으로부터 이 클라우드 HIS를 연동을 해서 이동형 병원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있는 데이터와 이제 클라우드 HIS가 연동이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HIS 연계를 통해서 결국 이동형 병원체 안에는 의료진의 서비스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합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 모든 과의 의료진들이 다 탑승을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격 협진이라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격 의료랑은 좀 다르고요. 원격 협진은 의료진 간의 원격적인 이제 협진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형태이고 법적인 부분에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맞춤형 클라우드 HIS를 이제 형태에 맞게, 디바이스 형태에 맞게 제공을 해서 실제 이 서비스 자체를 모바일 환경도 가능하고 뭐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서 그 차량 안에 있는 의료진이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형 유연의료 서비스를 구성을 했을 때 보건사회적 측면, 산업기술적 측면, 그다음에 사회문제적 측면을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형 유연의료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AI 앰뷸런스라고 하는 이 구급차 서비스인데 5G와 엣지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이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사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사례와는 조금 다르게 구급 현장의 현실은 실제 구급대원이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구급대원이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 대비, 계획했던 인원 대비 그거에 충족하지 못한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급차와 그 다음에 신고받는 119 신고 요원들 그리고 병원 간의 정보가 연계가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담아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생한 환자에 대해서 결국 4대 중증 감염병에 대한 환자들은 결국 이 시간을 골든타임 내에 빠르게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 급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이 5G 엣지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통한 이제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을 AI 앰뷸런스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3년 동안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전국 확산 사업을 위한 실증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 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AI 앰뷸런스의 요소 기술별 서비스이고요. 먼저 119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119 신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구급차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구급차가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영상, 음성, 생체 신호 이런 것들을 이런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해서 다시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디바이스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이 법적으로 무조건 작성을 해야 되는 일지나 어떤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런 리포트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음성 기반, 생체 정보가 정량화돼서 들어가는 정보 기반으로 자동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여 구급대원은 처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현재 처치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처치해야 될 단계를 잘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마련을 해서 어떤 처치를 해야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을 한 가이드를 통해서 결국 이 환자가 어느 정도의 상태이다라는 중증도 분류와 위험 상황 검출을 안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이 현재 어느 정도로 포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현재 이 환자는 어느 병원으로 가야지 골든타임을 확보하면서 최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이 선정되는구나 라고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안내를 드리는 거고 구급대원이 최종 컨펌을 내려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송 중에 선정된 의료기관과 데이터가 연동이 되면서 병원에 있는 응급실에 있는 의료진들은 이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사전 시술이나 뭐 대응 준비를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서 이송하자마자 바로 시술이나 그 다음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시간 서비스까지 운영을 하는 게 저희 AI 앰뷸런스의 전체 시스템 서비스 흐름도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좀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서 드리면은 구급대원분들께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안에는 현재 이 환자의 상태, 나이, 성별 혹은 의식 상태, 혈압 등등이 들어가고요. 이런 정보들은 음성을 통해서 이 발화 정보 그리고 생체 신호가 자동으로 연동된 기기에 의해서 입력이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중증 질환을 어느 정도로 갖고 있고 어떤 질환이 의심된다라는 확률 맵이 나오게 되고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통해서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나오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어느 병원에 안내가 돼야 될지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보는 화면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이 구급차가 빠르게 이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이 환자에 대한 어떤 처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 현재 수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리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구급대원분들께서 하나하나 병원마다 전화를 해서 늦어지는 골든타임이 지연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결국 이 마찬가지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5G 통신을 통해서 이 데이터 전송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에서는 이제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실시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는 따로 학습용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중화 구조의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1차년도에는 센트럴 클라우드, 2차년도에는 엣지 클라우드를 적용을 했고요. 3차년도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통합 인프라 구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습용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기존에 있던 여러 데이터들을, 익명화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학습을 제대로 구성할 수 있게 저희가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인프라 중에서도 영상이 가장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용량이라던가 아니면 지연 시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엣지를 통해 가지고 최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인프라,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침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여러 보안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마련을 해서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최대한 이 보안 테두리 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만든 이 AI 앰뷸런스 시스템 자체는 여느 이제 개발 사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개발하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여러 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개발, 그리고 활용이라는 이 선순환 사이클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구급대원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 그리고 환자분들, 응급 환자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현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개발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기술들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활용성을 증대시켜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사망률을 감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적의 이송을 좀 분산시켜서 이 환자분들께서 중증 질환에 대한 이제 재전원이라고 하는 전원 상황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5G랑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 헬스케어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가지 산업 모두 이제 이동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